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문제는 사실 간단합니다. 호재를 알아야 상승을 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호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호재라고 해서 또 다 같은 호재는 아닙니다. 이게 서울시 어디를 돌아다니시더라도 호재거리는 다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게 호재가 진짜 나한테 맞는 호재인지 이게 정말 호재인지 구분을 조금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호재를 조금 이제 핵심 지역 위주로 설명을 조금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이 청량리에 대한 개발 호재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량리로 하면 대규모 뉴타운 사업으로 처음에는 손을 꼽을 수 있겠죠. 사실상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데 뭐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라 이제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또 유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이제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는 점을 찍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청량리의 균형 발전은 이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도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상이하게 이제 주택 말고도 이제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을 같이 이제 편입시켜서 유치시키려는 게 이제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앞에 모르실까봐 이제 판매 주거 업무시설이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이제 뭐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형 교통호재 밀집 지역입니다. 청량리 하면은 이미 5개 노선이 이제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노선도가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 노선도 또한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 드릴 거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인지도 상승입니다. 이 지역 인지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립스틱을 예로 들어서 이 립스틱의 상품이 엄청 좋은데 홍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사실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사실상 덜 좋은 립스틱인 상품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지도적인 면에서 뭐 대형 재건축, 유명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균형 발전에 대한 호재, 교통 호재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인지도의 부분에서 상당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제 재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이 동대문구에 상당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동대문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많은 구역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주 수요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동대문구청에 실제로 나와 있는 정비사업구역 현황부입니다. 이거 뭐 동대문구청에 나와 있으니까 뭐 살펴보셔도 되시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걸 보이시죠? 이게 뉴타운 사업도 색깔이 포함되어 있고 주택 재개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도시 정비 사업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구역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정릉당 답신리 뉴타운은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세한 뭐 설명은 생략을 하더라도 이제 용두구역이나 청량리 구역, 이 답신리 구역은 제외하고 재기구역까지 이 모든 게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뭐 추진위원회 설립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이 개발이 계속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풍부한 이주 수요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이문 휘경 뉴타운이죠. 조금 자금이 조금 여유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문 휘경 뉴타운도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문 휘경 뉴타운 중에서도 이제 휘경 1구 촉진구역이 사실상 공사 중으로 제일 진행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뭐 소액 투자, 자금이 조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문 휘경 인근으로 해서 1구역 인근으로 해서 뭐 빌라든 해놓으시면은 상향 여가 효과까지도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짚어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실 만한 것들이 이제 청량리나 재정비 촉진지구인데요. 재정비 촉진지구도 그냥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도가 이제 밀집된 건축물들을 철거를 시키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제 신축 아파트로 변모가 되는 구역들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조합 설립인가 구역 지정, 조합 설립인가 추진위원회 구역 지정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직 진행이 덜 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꾸준히 변모가 될 청량리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실 것은 재건축 정비구역이에요. 재건축은 사실상 인지도 상승에 큰 영향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뭐 반포의 주공 아파트 재건축, 뭐 다들 아시잖아요. 강남에 재건축 하신다 그러면 다들 아시고, 그런 것처럼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 좀 핫하게 이슈가 되는 동네가 인지도가 상승률이 되게 상당히 큰 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뭐 재건축을 하시는 데는 많지는 않은데 청량리 일대는 이 청량리 미주 아파트를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청량리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릉답신리의 20, 30대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미주 아파트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직. 이제 좀 많이 아직
노인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나 이런 사업 속도 부분에서 다소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안전진단은 D등급을 이미 받았죠. 울선이나 뭐 이번에 많은 안전진단에 실패가 있었지만 이미 미주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추진이 된다라는 거는 확정적으로 지으셔도 되지만 이제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 보셨을 땐 투자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께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청량리 개발 및 균형 발전인데요. 사실상 이 청량리 균형 발전은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구도심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들을 이제 다시 도심권으로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일대로 이제 균형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업무 시설, 판매, 뭐 숙박 시설, 주거 시설 뭐 혼존해서 다 이렇게 여기 일대로 개발을 시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청량리 모습입니다. 현재 청량리 모습이고 안 보이실려나?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거고 서울시가 발표한 실제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 워낙 유명한 사진이다 보니까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직장인들의 수가 늘어난다라는 호재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인의 수는 그 주택의 가치로 또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인 수가 많으면은 주택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 부분은 여기서 조금 알고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청량 교통호재죠. 워낙 잘 알려져 있는 GTX 노선. GTX 노선 수도 광역권 철도로 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서울 권역으로 진입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호재기는 해요. 하지만 이 GTX가 주요 업무 단지와의 접근성을 강화시켜준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어디를 거주를 하시든. 그렇기 때문에 이 GTX 노선은 A, B, C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A, B, C 노선 중에 노선이 겹치는 구간이 청량리, 서울역, 삼성역 이 세 군데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량리 일대는 복합환승센터의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유동 인구가 더 많아지고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GTX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면목선이죠. 면목선은 이제 신내지구에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층을 조금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통선인데 이제 면목선은 사실상 청량리의 호재라기보다는 중랑구의 호재예요. 중랑 구민들의 이제 도시 접근성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면목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과의 접근성은 엄청 좋습니다. 이제 7호선 타고 이제 강남 청담역까지도 뭐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단지 이제 중랑구의 문제점은 이제 다른 도심 주요 업무 단지와의 접근성이 많이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면목선을 통해서 청량리만 이동을 하게 된다라면 사실상 청량리만 가면은 어디든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강북횡단선입니다. 이 강북횡단선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노선은 아닌데 이제 이 노선을 통해서 청량리에서 이 강북 라인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 청량리에서 홍대나 마포나 뭐 이제 마곡지구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선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SRT죠. SRT는 사실상 2024년도까지 의정부까지 연결시킬 의도였어요. 근데 이제 계획에 아무래도 교통호재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조금씩 늦춰지는 부분은 있잖아요. 뭐 5선 연장도 사실상 이미 벌써 1년 반 정도 늦춰졌기 때문에 기간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이 GTX C노선과 1호선 노선을 공유해서 이제 SRT가 이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GTX로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라면은 SRT는 전국 근접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가 조금 더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현재 노선도입니다. 청량리 현재 노선 1호선, 경인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KTX 이제 이 부분은 사실상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인중앙선, 경춘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분당선 괜찮고요. 이제 KTX도 괜찮긴 한데 나머지 호선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GTX 노선하고 SRT 부분에서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 노선도를 더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량리를 보실 때에는. 자, 그럼 이제 지역 인지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역 인지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미주 아파트가 여기 청량리의 초역세권 아파트예요. 지금은 제 3종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청량리가 균형 발전 이루게 되고 여기 일대가 상권으로 형성이 됐을 때는 향후 이제 종상향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종상향이 되면 제 3종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으로 아무래도 종상향이 된다라면은 용적률 부분에서도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조금 더 좋아지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청량리 일대에 몇 안 되는 대단지입니다. 또 1000세대가 되는. 그래서 청량리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공사비는 원래 44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 속도가 지진부진하다 보면은 좀 더 올라가겠죠. 이거는 증가가 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보실 만한 게 이제 도시 재생 뉴딜이 사업이죠. 홍릉 바이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홍릉 바이오 허브 센터,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되게 용어는 다양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허브를 좀 좋아해서 바이오 허브라고 부를게요. 이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요. 다른 지역을 보셔도 200억, 100억, 700억 이런데 이제 홍릉 쪽으로 해서 5천억에 대한 예산이 이미 책정이 됐고 이번에 최근에 발표를 했잖아요. 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대로 이제 경희대학교 한국어 외대 이런 분들이랑 이제 연구기관이랑 연계를 해서 R&D 혁신 인프라를 구축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순하게 여기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배우 수요가 증가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인지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강남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부자 동네. 아니에요? 잘 사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청량리를 떠오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느낌을 보시는 거죠. 바이오 센터. 그죠?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상당히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청량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은 이제 영등포예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일대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아예 승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이 되면 좋죠. 개발도 앞으로 꾸준히 될 거고 도시화가 이루어질 거고. 근데 우리는 가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시면은 이제 강남이랑 한양 도성, 이게 을지로 쪽이 서울 도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영등포 여의도예요. 그럼 영등포 여의도에서 이제 강남이랑 한양 도심이랑 가격 경쟁을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빌라가 되셨든 아파트가 되셨든 뭐가 됐든. 그러시면은 아무래도 영등포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이 됐다는 점도 있지만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라는 거예요. 중공업 지역이라는 부분은 용적률이랑 건폐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에는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몰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1층 파란 지붕이라고 하죠. 1층 단층의 공장들을 이제 철거를 하고 이제 도시화를 지식산업센터 도시화를 만들고 그 일대로 투자를 하고 그 공장 부지를 또 새롭게 변모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화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가치 상승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교통호재 및 개발 계획인데 교통호재는 사실상 신안산선이랑 서부간선도로에 교통호재가 있어요. 근데 영등포는 교통호재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데는 아니세요. 이미 영등포는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같이 추후에 지도를 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안산선이 추가가 된다면 그건 영등포의 호재가 아니라 다른 부분의 호재예요. 안산분이라든가 가산동이라든가 독산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호재시고 서부간선도로는 사실상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는 거 말고는 딱히 없죠. 녹지공간 형성해서 이제 영등포 구민들의 쾌적성을 가져간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은 핀테크밸리가 이제 조성이 될 예정에 있어요. 영등포역 일대로. 근데 이제 핀테크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업무단지랑 상업시설 이런 거 똑같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냥 청량리의 균형 발전식으로 보시면 돼요. 단지 이제 여기 명칭이 핀테크밸리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핀테크밸리가 형성이 되면은 업무단지가 들어오면은 직장인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직장인이 늘어나면 주택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적인 강점이에요. 영등포가 좌측에는 이제 좌우측에는 여의도 마곡지구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마포 상암 DMC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G밸리라고 하죠. G밸리권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른 직장인들의 수만 거의 한 50만 명이 육박하거든요. 그럼 이 50만 명이 육박했을 때 10%, 20%만 유입이 돼도 상당히 큰 직장인들의 수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리적인 강점 또한 한번 보실 만한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영등포의 변화
서울시 2030 계획이에요. 뭐 서울시 2030 계획은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 거고, 저 앞서 뭐 이사님도 서울시 2030에 대해서 많은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맞습니다. 서울시 2030 계획 이 표, 영등포, 여의도, 강남, 한양, 도성의 이 3핵, 이 표를 통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도심권들의 저평가되어 있는 도심권들 앞으로 지역 거점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 건지, 어떻게 광역적인 중심지로 발전이 될 건지, 사실상 마곡지구 광역 중심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격 상승률이 상당하죠. 실제로도 또 청량리 왕십리도 그렇고, 왕십리 뉴타운은 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왕십리 뉴타운이 들어오기 전이랑 지금 왕십리랑 비교하시면은 뭐 천지개벽이죠, 왕십리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를 토대로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거는 어쨌든 나라에서 정한 표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 3040 계획을 착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획이 바뀔 만한 것들이 이제 한강변 일대 아파트들의 고도 제한권을 아마 논의가 될 예정일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한 계획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투자 지침서다. 영등포 지금 구청역 쪽으로 해서 영등포 1지구 단위 계획 쪽은 보라색으로 보이시죠?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축 빌라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이제 단순 차익형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단순 차익형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거는 이 갈색깔. 이 갈색깔 색깔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업무단지들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이제 업무단지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추후에 개발기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핀테크 밸리가 이쪽에 형성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등포는 재건축이 상당히 많아요. 뭐 시범 아파트랑 모카 아파트는 워낙 유명하니까 여의도에 있는 비싸고, 그래서 자금 여력이 조금 되신다라면 뭐 되게 좋은 투자처지만,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물레동이나 양평동이나 당산동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구축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로 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로 변모가 되면은 주위 인근에 아파트 가격이 들썩여요. 아파트 주위인데 구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상향여가 효과라고 하죠. 고급주택이랑 적급주택이랑 붙어져 있으면은 이제 적급주택의 혜택을 봐요. 고급주택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급주택들이 가격 향상이 될 수 있는 호재거리를 이제 주소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제 형성이 될 것들을.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상향여가 효과도 좋고 가격 상승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하나의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주위 인근의 구축 아파트들이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라면은 사람인지라 자극을 받아요.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할 걸. 그러다 보면 영등포 일대의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등포는 이제 도심권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겠죠. 그때쯤이면. 그런 걸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실 수 만한 거는 양평 재개발인데, 이건 양평동은 사실상 저기 5호선 라인 목동 넘어가시는 데 쪽 아시죠? 거기에 있는 정비구역들이에요. 10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건 12구역입니다. 이 12구역 정도로 해서 인근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은 주위 인근에 뭐 빌라든 아파트는 상관없어요.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은 기반 시설 확충이랑 뭐 주변에 뭐 녹지 공간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든 본인 자금에 맞게끔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게 차익형으로 보시기에는 괜찮으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것들은 이제 영등포 개발호재예요. 영등포 개발호재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밸리, 이게 사업 구상도입니다. 이게 정확한 사업 구상도예요. 그래서 이게 핀테크밸리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의도 금융 듀얼 클러스터화인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그래서 그냥 4차 산업이잖아요, 이제는. 4차 산업에 그런 금융권들을 기술력을 포함해서 이런 업무단지를 여기로 집적화시키는 거예요. 여의도 대신. 그래서 영등포로 집적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 연결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IT 기술력들이랑 여의도에 있는 금융권이랑 합쳐서 영등포의 핀테크밸리 조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사업 구상도는 크게 두 가지 카탈로그로 나누시면 돼요. 아날로그 바디랑 이제 디지털 마인드. 이게 너무 좀 어려운데 그냥 아날로그 바디는 재래시장을 좀 특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디지털 마인드는 주상복합이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인데요. 서부간선도로 뭐 현재 착공 중에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교통체증 해소되고 녹지 공간 형성이 돼서 영등포 구민들에게 뭐 좀 더 쾌적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호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